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집안에선 얌전한 막내딸로 살아왔는데 참 많이 바뀌긴 했죠.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가게엔 저 혼자 있었고 저녁 장사하기 전에 집에 들러 밥을 해놓으러 가야 했기에 슬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머님에게 연락이 자꾸 오더라고요. 집에 빨리 들어오라면서 어찌나 재촉하시던지 그렇게 결국 서둘러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주머니에선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손이 시려워서 그냥 받지 않았고요. 날이 워낙에 추웠던 터라 패딩 잠바를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쓴 채로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순간 주변에서 쾅 소리가 나길래 옆쪽을 쳐다봤더니 뭐가 번쩍하고 저를 들어올리더니 갑자기 눈앞에 길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순간의 기억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도 있고 간호사도 보이고 의사도 보이고 내가 병원에 왔구나 정도만 인지하고 다시 잠들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았나 어쨌나 혼란스러운데 제 눈앞에 시어머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저승사자가 더 반가울 것 같았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이더라고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제가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는데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게 사고 때문인지 어머님 때문인지 양쪽 팔과 가슴에 골절상을 입어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병원에서 3주가량 보냈습니다. 힘들고 아프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45년 인생 중에 가장 값진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통증이란 걸 다시 느끼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힘든 것인지 아픈 것인지 사람이 계속 견디다 보니까 정신력에도 굳은 살 같은 게 박히나 봐요. 언제부턴가는 그냥 묻어내지더라고요. 내가 듣는 소리가 구박인지 뭔지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말꼬리 잡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냥 신경 끊고 살았죠. 결혼은 27살에 31살 남자랑 했고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다가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고등학생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와 남편 모두 직장인이었기에 일상 자체가 비슷하고 규칙적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임신도 하고 아들 하나 낳았고요. 원래 임신 계획은 둘째까지 있었습니다. 4살 정도 터울이면 좋을 것 같다고 혼자 생각하며 지냈었는데 결국 못 낳았어요.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결혼 후 4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유아용 식판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며 지인과 주말마다 만나더라고요. 시댁에서 반대해 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부채질하셨고 그렇게 사표 쓰고 사업 차린 지 1년 만에 빚만 1억 6천에 싹 다 날려버리고 시부모님이 하는 식당으로 남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식당 일이라는 게 주방에서 하는 게 절반인데 남편이 잘할 수가 없었죠. 시아버님과 남편이 매일같이 싸우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식당 일을 배우라고 성하셨고요. 그러다 저희 남편이 혈압이 올라 구안환사까지 오는 바람에 저도 직장 관두고 시댁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살았어요. 욕심이 없으니 실망도 없고 기대가 없으니 서운한 마음도 안 생기고 저도 모르게 하나씩 다 차단하며 살았나 봐요. 그러다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번 기간 동안 친정언니가 저를 살펴줬습니다. 남편은 가게 열어놔야 한다고 늘 바빴고 혼자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저희 언니가 곧장 달려왔고요. 갈비뼈 3개,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어서 넘어질 때 상체부터 바닥에 떨어졌는지 위쪽만 심하게 다쳤거든요. 갈비뼈 다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돌아눕는 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요. 거기에 팔까지 그 모양이라 옆에서 누가 보조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이참에 잠도 실컷 자고 푹 쉬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리 오랜 시간 잠만 자냐며 언니가 울면서 저에게 그러대요. 원래 갈비뼈가 다치게 되면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다른 환자들은 잠도 잘 못 잔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이틀씩 깨지도 않고 잘 수 있냐며
제가 너무 잠만 자서 의사 선생님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언니는 입원 기간 내내 제 옆을 지켜줬고요. 시댁에서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나 찾아오셨습니다. 언니가 와 있는데도 눈치는커녕 세상 당당하게 오셨죠. 원래 그런 분위기도 했고요. 저 들으라는 건지 우리 언니 들으라는 건지 올 때마다 아들 걱정을 그렇게나 하시는데 혼자 가게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다며 날이 추워 손님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나 자기 아들이 안쓰럽다고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제 이야기도 중간중간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뼈는 언제 붙는다니? 하시며 간호사가 와도 뼈 언제 붙느냐고 물어보셨고요. 그것 때문에 옆에 있던 언니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억지로 참는 눈치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잠잘 때가 제일 속 편했습니다. 입원한 지 초반엔 꿈도 안 꾸고 내리 잠만 자다가 며칠 지나고부터는 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꿈에서 나오는 장소는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였고 꿈에 나오는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었고요. 예쁜 치마에 또각 구두까지 신고 어디서 누굴 만나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나 당당해 보일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잠에서 깨면 가슴 쪽이 찌릿하며 아파왔고 꿈과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잠에서 깨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병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 그런지 어머님이 오시면 평소보다 더 힘들고 제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그만 오시게 막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젠 친구들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어머님께서 오셨는데 모르는 사람 몇 명과 함께 오셨길래 병문안 같진 않았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제 옆에 앉으시더니 아픈 며느리 걱정돼서 내가 70이 넘은 나이에 병시중을 들고 있다며 그 사람들 앞에서 신세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훌쩍거리시더니 내가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 한번 못 얻어먹고 이렇게 산다고 집안에 뭐가 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사고 났던 그날 기억이 또렷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머님 생신날 친구 누가 오는지 음식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며 빨리 오라고 부르셨던 거라. 사고 나기 전에도 생일 타령을 하셨는데 이젠 병실까지 찾아와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짜증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번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제가 그랬죠. 당장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아픈 사람 앞에 놓고 생일 타령하며 눈물 흘리실 거면 여기서 말고 집에서 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고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자 같이 온 어머님 친구들이 나가자고 뒤에서 잡는데 어머님도 화가 나셨는지 저보고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빤히 쳐다봤죠. 어차피 양팔은 다 깁스해놔서 활짝 벌리고 있어야 했고 갈비뼈 때문에 몸을 숙이거나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힘들었으니 본의 아니게 빤히 쳐다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화가 계속 나서요. 어머님은 말버릇이 왜 그러냐고 저도 그냥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옆에 있는 친정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 좀 눌러달라고 했고 간호사가 왔길래 저 사람들 좀 내보내달라고 병원에 경비하시는 분 없냐 물었더니 어머님이 데려온 사람들은 도망치듯 우르르 나가버리고 어머님만 혼자 나와 씩씩거리더니 나가시더군요. 그날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아듣게 설명해줬어요. 병원에 어머님 못 오시게 하라고 와서 속 긁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알겠다고 건성건성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역시나 어머님께서 다음날 또 오신 겁니다. 저는 곧장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고 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다가 병원 경비원에게 붙잡혀 쫓겨났고요. 결국 그날 남편에게 그랬어요.
어머님이 자꾸 오시니깐 접근금지 신청해야겠다고, 어머님 때문에 내 치료에 방해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성질을 내면서 가족끼리 무슨 접근금지 소리를 하냐고, 며느리가 걱정되니 가신 거겠지, 저보고 갈비뼈가 다친 게 아니라 머리까지 다친 거 아니냐며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드라마에서 주워들은 소리만 하냐고 짜증을 내길래 전화 끊자마자 친정언니에게 그랬어요. 나 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언니도 제가 변호사 소리를 꺼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리에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더라고요. 좋은 변호사 쓰라고, 최고로 유능한 사람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갈 수 없으니 전화통화로 상담을 받았어요. 언니 지인에게 물어 괜찮은 변호사를 추천받았고, 저녁 시간이라 문자를 보내봤는데 곧장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해봤죠. 근데 접근 금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혼 소송 중에 할 수 있는 접근 금지 신청이 있다며 말을 꺼내길래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어차피 시어머니 다음은 남편인데 한 번에 털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 진행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병원 CCTV에 저희 어머님 끌려나가는 모습 담긴 부분도 받아놨고요. 변호사도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일 처리가 빠르고 시원시원한 겁니다.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느끼는 것 같았네요. 이혼 소송은 퇴원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접근금지 소리까지 하며 남편에게 난리쳤더니 어머니께서는 더는 찾아오지 않길래 그것도 참 신기하고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소송 시작하기 전에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했죠. 가게에서 영수증도 찾아야 하고 제가 시댁가게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했는지, 그쪽 재산 형성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 단단히 해서 이혼소장 접수했고요. 그날 마지막으로 시댁에 들어가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병문안 한 번도 안 와줘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이혼 소송 너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어머님도 병원 카메라에 제대로 찍혀주셔서 위자료 받는데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당연히 가게도 포함이고 13년 동안 일하며 쓴 영수증부터 내가 음식 배운다고 기록해놨던 옛날 노트까지 싹 다 증거자료로 내놓을 테니 나머지 이야기는 법원에서 나누자고 했습니다. 내가 입던 옷이며 그런 건 다 버리든지 태우든지 알아서 하라고 아들이 쓰던 물건만 가져가겠다며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었고요. 재산이야 당연히 절반 받았고 가게는 30%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 3년 반 금액 미리 받는 조건으로 그러자고 했고요. 그 정도면 저도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다시 볼 일도 없고 깔끔했죠. 덕분에 시댁은 살던 집도 팔고 나왔으니까요. 식당 구석에 방이 한 칸 있는데 예전에 시부모님이 거기서 생활하시며 돈을 모으셨다고 하던데 전 남편이 거기서 혼자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저보고 그렇게나 자기 부모님 본받으라고 하더니 본인이나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네요. 저는 아들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고요. 친정언니랑 이번에 분식집을 하나 차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 이번에 액땜도 크게 했고 바닥을 경험해봐 그런지 일을 벌여도 겁이 안 나고 예전보다 가벼운데 단단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내려고요. 겁내지 않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